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 영수회담을 열자는 이재명의 제안은 과연 타당한 일인가 하는 걸 따져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반짝 숨을 돌리게 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죄 코스프레를 하면서 내부의 당권 추스리와 전국 돌파를 위한 본격적인 잔머리 굴리기에 나섰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개인 비리로 인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을 개판을 만들어 분열시키고 여야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일체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추석 연휴 전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통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과 트집 잡기에 나서서 야당 탄압과 민생 파탄을 이슈화하자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 민주당이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 장보기가 겁나는 고물가에 늘어난 대출이자 탓에 국민들은 웃음보다 한숨이 앞서는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 탄압과 민생 파탄을 추석 민심의 핵심 이슈로 만들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최악의 위기에서 탈출한 이재명은 비명계를 제거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해 내년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의 성패를 좌우할 1차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추석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 국회 때까지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느냐 하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 이게 나라냐?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국민의 호된 질책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과제 앞에서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고 시입니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말로는 그럴듯하고 뻔도를 합니까? 그러나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되새겨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앙큼하고 가증스러운 역선전이며 북한에서 늘 쓰고 있는 선동선전술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속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토지, 주택값 폭등, 탈원전에 따른 전기 에너지값 폭등 등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로 수산업계에 타격을 입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굳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업 종사자들이 절망했을 때 총력을 기울여 급한 불을 끄고 진정시킨 뒤 정상화시킨 것이 누구였습니까? 분별력 있는 국민들과 윤석열 정부의 노력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임을 내세워 입법 독주로
꼭 필요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는 횡포를 부렸으며 만들어서는 안 되는 문제 법안들을 양산해가면서 정부가 하는 일들을 거꾸로 회방만 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재명은 마치 이 정부가 망쳐놓은 민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다 살릴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잔머리 굴리기라는 것을 깨닫고 경계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없다 하고 비판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는 물론이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 법안을 묶어놓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을 한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의 정국이 이재명의 계산과 뜻대로 순조롭게 굴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비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의 약점을 공격하는 치명적 이슈를 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표 사퇴론인데 이 문제는 결코 흐지부지 끝나버릴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당 안팎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압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이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대표가 어찌 대선 후보나 당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정치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놓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은 낯뜨거운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처럼 장 원내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을 제기한 논리는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으므로 이 대표의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구속 결정을 내린 요인 중에 하나로 정당 대표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 측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온갖 악담을 쏟아냈고 툭하면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해임 건의와 탄핵을 일삼으며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희가 궁금하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각종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냈고 끊임없이 입법 독주를 자행하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이 아닌 여야 대표회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